운거스는 어떻게 코넬 대학으로 오게 됐을까요? 운거스가 처음에는 TU 베를린에 있었는데요. 운거스를 TU 베를린으로 데려온 사람은 한스 샤로운이었습니다. 한스 샤로운은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홀의 설계자로 유명한데요. 샤로운은 운거스를 1963년에 TU 베를린으로 데리고 왔고, 운거스는 TU 베를린에서 굉장히 도시적인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을 해요. 그래서 학교 학생들한테 주택을 단순히 예술가를 위한 주택, 그 다음에 시인을 위한 주택,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하는 게 아니라 도시를 분석을 해서 설계를 하는 프로세스를 가르치죠. 그래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학교 내에서 설계를 할 뿐만 아니라 영국이나 미국, 그리고 다른 나라의 굉장히 뛰어난 건축가들이나 이론가들을 불러서 강연을 듣고 세미나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그때 왔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AA에서 램크라스를 가르치고 있었던 앨리슨 피터 스미슨 부부가 왔었고요. 이때 이분들이 했었던 주제가 without rhetoric, 그래서 한국말로 하면은 수사학 없이 라는 뜻이고요. without rhetoric이라고 하고, 이 without rhetoric은 as found, 이미 발견된 것을 그대로 사용을 한다라는 개념하고도 상통되고, 그리고 어떤 수사나 장식이나 변형 없이 현실 그대로를 바라본다라는 개념으로 이분들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운거스가 영향을 받았었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학자가 왔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콜린 로우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은 원래 영국 사람인데요. 그 당시에는 텍사스 오스틴 대학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베를린에 와서 세미나를 했는데 운거스가 친절하게도 이 콜린 로우를 직접 차에 모시고 베를린 곳곳을 다 구경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옛날 건물들도 같이 보고 이런저런 도시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데 콜린 로우하고 운거스가 굉장히 얘기가 잘 통했대요. 그래서 콜린 로우 생각에 이 사람이 나하고 굉장히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구나. 도시의 유형과 옛날 도시에 굉장히 관심이 많구나 생각을 했대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콜린 로우는 다시 미국으로 떠나게 되고요. 미국으로 떠난 다음에 1968년이 됐을 때 공교롭게도 운거스가 TU 베를린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학생들이 운거스가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학생들이 많았고, 운거스가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었대요.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절차로 나가게 됐는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68년에 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1년 정도 더 베를린 대학에 마무리를 하면서 69년 정도까지는 그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운거스는 어디로 갈지 고민을 하는데요. 마침 이때 콜린 로우가 코넬 대학으로 옮겨간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콜린 로우가 운거스한테 학교에서 나오게 됐고 갈 데가 없으면은 코넬 대학으로 오는 게 어떻겠냐 하고서 초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거스가 짐을 싸서 이타카에 있는 코넬 대학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코넬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사람들하고 세미나도 하는데 생각과는 다른 분위기가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변 사람들의 표정을 봐도 별로 지금 호의적이지가 않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프레드 코에터나 제리 웰스 같은 사람이 지금 주변에 있는 건데요. 이 사람들이 텍사스 레인저라고 불리면서 콜린 로우하고 같이 활동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호의적이지 않고 적대적인 감정을 가졌고, 콜린 로우조차도 이 운거스라는 사람이 나랑 잘 맞는 사람인 줄 알고서 불렀는데 알고 보니까 나랑 너무 관점이 다르구나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둘 다 옛날 도시의 유형이나 도시 유형을 분석하는 사람들이었고, 이 두 명의 주제가 그 당시에 도시에 집중돼 있었는데요. 왜 콜린 로우하고 운거스는 그렇게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 콜린 로우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콜린 로우는 원래 건축사를 미술사가한테 배우면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루돌프 비트코버라는 굉장히 유명한 미술사가한테 건축을 배우면서 건축사를 연구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관점이 도시적인 거라기보다는 예술사적인 관점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텍사스 오스틴 대학 교수를 지내면서 슬러츠키라는 다른 교수하고 같이 투명성에 관한 글을 썼어요. 그래서 투명성, 문자적, 그리고 현상적이라는 굉장히 좋은 글을 썼고, 그 이후에 1947년에 이상적 빌라의 수학이라는 글을 씁니다. 그리고 그 텍스트와 다른 텍스트가 합쳐져서 1976년에 출판이 되는데요. 이 이상적 빌라의 수학에서는 콜린 로우가 꼬르비제의 가르슈 주택과 그 다음에 팔라디오의 말콘덴타 주택을 비교해서 분석을 해요. 그래서 이 주택이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달라 보이지만 이 주택이 갖는 기둥과 벽면의 구성 체계가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을 밝혀냅니다. 그림에서 보면 기둥 배열, 가르슈 주택에서의 기둥의 배열이 2대 1대 2대 1대 2인데요. 역시 말콘덴타 주택에서도 그 똑같은 비례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언급을 하죠. 그러면서 이상적인 주택의 수학이라는 게 과연 어떤 것일까에 대해서 설명을 해나갑니다. 이렇게 콜린 로우한테는 건축이라는 게 어떤 프로그램적이거나 사회적이거나 기능적인 것의 관점에서 보다는 형식주의적인 전통에서 많이 접근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생각의 바탕을 두고 교육과정을 만들어내는데 9 스퀘어 그리드 프로블렘이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은 존 헤이덕이나 호에슬리나 슬러츠키 같은 사람들하고 같이 만들었고요. 이 사람들이 같이 텍사스 오스틴 대학에서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9 그리드를 만들어서 9개의 그리드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런 종류의 그 제한 상태에서 여러 가지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거를 학생들하고 같이 연구를 하고 학생들한테 그 건축의 형식에 대해서 감각을 키워나가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흥미롭고 좋은 프로그램인데요. 이런 종류의 교육의 한계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의 사회적이거나 기능적인 그리고 프로그램적인 측면 그리고 도시적인 측면에 약간 그 멀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이 있고요. 콜린 로우는 62년에 코넬 대학으로 가게 되는데 그 이후에 도시 쪽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72년에는 아이젠만이나 존 헤이덕을 비롯한 뉴욕 5 건축가들에 대한 서문을 써줍니다. 근데 이 건축가들 역시 굉장히 형식주의적인 전통에 서 있었고 꼬르비지에나 모더니즘을 계승하지만 그게 모더니즘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사회적인 그리고 이데올로기적인 생각을 계승하는 게 아니라 건축의 형식만을 받아들인다라는 한계가 있었죠. 그런데 그런 종류의 생각을 만든 굉장히 중요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이 콜린 로우다라고 약간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코넬 대학으로 간 다음에는 도시 쪽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고요. 그 도시에 대한 연구를 한 거를 78년에 정리를 해서 책으로 내는데 이 책의 이름이 꼴라주 시티고요. 이 책의 내용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책이 나오는 연도를 봐도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이 78년이라는 해는 코라스와 웅거스의 협력 작업이 거의 정점에
도달하는 해고요. 이 78년에 램쿠라스는 독자적으로 뉴욕에 대한 연구서인 딜리리어스 뉴욕, 광기의 뉴욕을 출판을 하죠. 그래서 같은 해에 콜라주 시티와 딜리리어스 뉴욕이 출판되게 됩니다. 이 콜라주 시티는 모더니즘 도시를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과거의 도시들, 특히 로마를 비롯한 이태리 도시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모더니즘 도시가 가졌었던 어떤 단점들을 비판을 하고 과거 로마나 전통 도시가 가지고 있었던 다양함과 풍부함, 그리고 이질적인 것들이 결합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해요. 그리고 이 책에서 고슴도치와 여우에 대한 비유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고슴도치는 굉장히 한 가지만 집중해서 하는 건축가들의 부류, 그리고 그런 종류의 도시를 얘기하고, 여우는 굉장히 여러 가지를 다 섭취해서 다양한 것을 할 수 있는 건축가. 꼬르비제는 여우 쪽에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종류의 도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이 책에서 얘기하는 콜라주 시티의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은 브릭콜라주라는 개념을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질적인 재료들을 합쳐서 하나의 어떤 생산품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것을 가진 사람을 브릭콜레어라고 부르고요. 브릭콜라주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조합해서 만들 수 있는 사람 같은 도시가 돼야 된다. 그리고 건축가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운 주장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여러 가지 이질적인 것들이 합쳐져서 그게 시간의 켜에 차곡차곡 쌓여서 한꺼번에 지어진 도시가 아니라 양피지처럼 여러 시간의 켜가 겹쳐져서 마치 도시 자체가 어떤 박물관, 뮤지엄처럼 느껴져야 된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들은 굉장히 요즘에도 유효한 주장들이고요. 물론 램쿠라스는 코넬 대학에 갔을 때 콜린 로우와 운거스를 둘 다 보고 콜린 로우는 너무 과거의 도시들에 집착하고 있다. 그리고 특히 로마의 팔라쪼들 같은 거를 너무 좋아하고 그런 거를 학생들한테 강요한다라고 해서 운거스 쪽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콜린 로우가 사용하고 있는 지금 보시는 피겨 앤 그라운드 도면들, 그래서 건물들을 지금 까맣게 칠했고 길들은 하얗게 비어뒀고요. 이 도면은 같은 뮌헨을 그린 건데 그거를 뒤집어서 그렸죠. 이런 종류의 음영을 바꿔가면서 그리는 피겨와 그라운드, 그러니까 형상과 배경을 그리는 방식은 이 방식은 램쿠라스가 콜린 로우를 비난을 했지만 역시 램쿠라스도 굉장히 즐겨서 사용을 하게 되고, 운거스조차도 콜린 로우와 대립하는 입장에 있었지만 이 방식은 똑같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콜린 로우하고 운거스가 한 명은 영국 사람이고 그 다음에 다른 한 명은 독일 사람이고, 그리고 한 명은 굉장히 말을 애매하게 애둘러서 하는 영국식의 스타일의 말하는 방식을 가졌고, 그 다음에 운거스는 굉장히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독일식 스타일의 방식을 가졌고, 그 다음에 콜린 로우는 옛날 로마나 옛날 도시들을 좋아했고, 운거스는 현대 도시에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하고 분석을 했지만, 이 두 명의 관점이 이렇게 많은 관점에서 대립되지만요, 도시에 대한 많은 측면들과 도시를 분석하는 툴이 겹치는 분야나 방법들이 많아서 코넬 대학 학생들로서는 굉장히 풍부한 도시에 대한 내용을 습득을 할 수가 있었고, 코넬 대학에서도 나중에 이 두 명에 대한 전시를 열어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도시 연구가들이 같은 대학에 있었던 경우고요. 콜라주 시티에 나오는 이렇게 여러 가지 시대의 여러 가지 양식의 건물들이
그야말로 콜라주된 굉장히 아이코닉하게 그러니까 콜라주 시티를 대표하는 이미지로 사용이 되는데요. 이 그림을 그린 사람 중에 한 명이 한스 코로프인데, 이 사람도 나중에 굉장히 훌륭한 건축가가 되죠. 그리고 이 한스 코로프는 지금 아래쪽에 보시는데, 이 사람은 콜린로우 진영에 있다가 웅거스 진영에도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쪽을 다 아우르는 사람이었고, 이 사람도 네덜란드 사람이었기 때문에 램크라스가 호넬에 왔을 때 굉장히 같이 얘기를 많이 하고 지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웅거스의 도시에 대한 관점은 지금 다이어그램에서 보시는 것처럼 도시들을 분명히 분석을 하고 있죠. 도시를 분석을 하고 있고 도시의 유형에 관심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쪽에 보시는 내용들이 도시의 여러 블록들을 분석을 한 내용인데, 이런 분석들이 조금 전에 콜린로우가 도시를 분석하는 방법과는 다르게 굉장히 현대적인 도시에 관심이 많고, 분석하는 방법 자체도 굉장히 현대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설계를 직접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공항이나 그 다음에 집합주거 등등의 새롭게 설계되어야 되는 프로그램이나 건물들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요. 콜린로우보다 훨씬 더 사회적 정치적 이슈들에 관심이 많았대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코라스가 이 두 명을 보건대 콜린로우보다는 웅거스한테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콜린로우는 더군다나 이론가, 예술 이론에서 출발해서 도시 이론을 하는 사람인데, 웅거스는 설계를 하는 쪽에서 시작해서 도시 쪽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배울 것이 많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웅거스한테 건축과 도시를 배우게 됩니다. 웅거스 입장에서는 독일에서 영국 사람의 초대를 받고 미국에 왔는데 따돌림을 당하는 입장이었으니까 코라스같이 뛰어난 제자가 찾아왔다는 것은 엄청난 기쁨이었을 것 같아요. 콜린로우 쪽에서도 사실 코라스한테 스카우트 제의 같은 걸 했대요. 그러니까 우리 쪽에 와서 같이 연구를 하자. 하지만 코라스는 웅거스 쪽으로 가서 함께 도시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